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오름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 깊숙한 어둠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유령들만이 아닌 우리가 숨기고 싶은 비밀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고요한 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어디선가 비통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은 영혼의 해방을 찾고 있는 슬픈 울음일까요? 아니면 결코 드러내지 못한 고통의 외침일까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는 단순한 신비의 여정이 아닌 당신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계속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함께 저와 어둠 속에 숨겨진 이상한 것들을 탐험해 봅시다. 먼저 말해두자면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각각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셨던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자는 게 편하다고 따로 쓰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 최근 이상한 꿈을 꾼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뭔 꿈인데 그리워? 아니, 자고 있으면 저가 내 머리를 자꾸 잘거. 심지어 그 잘들은 외할머니의 몸을 본뜨듯 딱 잘라붙어서 덮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 몇 명이 머리 주변에 머물러 집요하게 머리카락을 밟아내는 통에 고통은 느끼지 않아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아, 어차피 다 꿈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외할머니가 평소 피로가 쌓인 것을 염려하는 말을 했을 뿐 그 이후에는 딱히 개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외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아. 또 그 소리요? 할아버진 처음엔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이내 외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서는 대체 어떤 식으로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후 전에 말했던 예지에 그 사람이 있어. 머리카락을 재핀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라니. 사실 머리카락을 재핀기면 반드시 벽장목이 열려 실룩하고. 벽장? 그러고 나면 그에서 내와 털썩하고. 내와? 들려오다니 무엇이? 반신긴이 데려오시오. 외할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순간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반신인이라는 말의 몰랑자 아니라 반신인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꿈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외할머니를 보고 바로 놀람과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노마음이 난 게 아닌가 하고 진심으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생각을 눈치챈 것인지 외할머니는 뭘 좀요, 현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이 갔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벽장문이 열리면 위에서 만신인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진 흑발을 지혜제 늘어뜨려 그 아래로 격렬하게 흔든다고 합니다. 워낙에 격렬하게 흔드는 통에 조용한 잠 안에는 사각사각하고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얼굴을 보려고 해도 대량의 진 머리카락과 격렬한 움직임, 물론 모두 어떤 탓도 있어 남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저 만신님이 생전에 있던 소목 차림을 하고 있어서 여자겠지 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도 며칠을 같은 광경을 보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신님이 내려오는 벽장문을 꽉 닫아놓고 그 사이에 종이 조각을 한 장 띄워 놓았고 자기가 자고 있는 틈에 누군가 벽장문을 여닫으면 이 종이 조각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틈에 대해 마을의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손눈센치로 가지고 있어봐 라는 말과 함께 작은 부적을 대겐머리에 놓아두고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잔에 빠져들 즈음 외할머니는 또다시 들려오는 지분마프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각. 조시스레 눈을 돌려 벽장 쪽을 보니 그곳에는 역시나 만신인이 내려와 있었고 평소와 같이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슨 짓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공포를 느낀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손을 모아 필사적으로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잘못을 빈 거냐고 지적할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외할머니는 자면이 그래야 하는 지극히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이 외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평소와 같이 과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확인해보니 벽장문에 끼워둔 종이 조각은 저렇게 탕화된 것부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뼈다든 흔적은 없었지만 덧이어 한참 오래된 종이 같은 상태였던 모양으로 이래도 안 믿는겨? 라고 말하며 종이 조각을 외할아버지께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외할머니가 가장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은 저적의 효과였습니다. 저적을 베갯머리에 놓고 잡던 그때 몸 주변을 돌아다니던 발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그 존재가 자기 주변에서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무엇인가로 신들에게 다른 도적이 그 무언가에게 들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문제는 만신님이 아니라 그 자리였던 거일 수도. 지나칠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외할머니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생각해내신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매정하게 대할 수도 없었던 데다가 혹시나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그날 밤은 외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완전히 같은 꿈을 꿨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외할아버지 생각으로는 아직 잊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것을 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외할머니가 보시기엔 할아버지께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일단 함께 부적을 진 친구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외할머니의 친구는 뭐요? 그럼 부적까지 오는 투적자. 그 달과 만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도 모르니께 일단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받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슬슬 무서워진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친구가 알려준 절을 찾아가서 둘째를 받기로 했는데 거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만신은 사람이나 집을 씌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벽장에서 튀어나온다는 건 그곳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인데요. 스님은 그러한 견해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삼은 본인의 힘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임인지 불임인지 문제의 벽장은 아는 목수에게서 제작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혹시 모르니 일단 찾아가 보자며 그 뒤로 목수에게도 방문하였고 그에게 이번 현상을 이야기하고 뭔가 아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갑자기 목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벽장 문 테두리 부분에 사용한 거법나무가 아무래도 꽤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하게밖에 듣지 못했지만 그의 오래전 두분과 목을 내 자살한 나무를 그대로 복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장신원에도 상태가 좋은 목재값이 아주 비싼 편이었는데 그런 부담이 있는 목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기용절감을 위해서 몰래 사용한 것 같은데 지인이기도 했고 그쪽에서도 지나치게 사죄하는 태도였어. 이 일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원만히 해결을 받다고 합니다. 어쨌든 외할머니께서는 원인을 찾았으니 괜찮았지요. 그리고 떼어낸 벚꽃나무는 절로 가져가 둘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현재까지 잘 계십니다. 다만 만신일과 그 발이 대체 어떤 관계였는지는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끝난 모양이었고 만신일이 뭘 전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걸렸던 두 분은 마을에서 자살한 여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얘기가 없나 알아보기도 하고 둘째를 내준 절을 방문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절에서 가장 오래 수양을 쌓았다는 스님께 전략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시주가 목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 같다는 추측만 하고 있지요. 스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래 그 반신이라 보이던 시즈님의 한참 이때에서부터 저희와 함께 아주 옛날부터 사악하거나 기록지 못한 것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즈에 대해 이주로 어떤 악한 존재와 대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즈와 저희 함께 어떤 의식을 치루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네요. 그나마 대립했다는 악한 존재는 제대로 된 본체도 아니었다고 하고 극치 일부분의 신체만이 나쁜 영향을 주변에 주었던 것 같은데 나무에 목을 맸다는 시즈님은 아마도 그 도중에 게리대의 영향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닐까 하네요. 참여했던 당시 저희 주지께서도 크게 몸을 삼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남아있는 가장 구체적인 기록은 아주 먼 옛날을 이 마을 터근의 어떤 악한 존재의 사지를 닮아서 각각 다른 장소에 봉인했다는 글, 그거 하나만 짧게 남아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지만 기록이 끊겨 있어서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렇게 말하는 스님이었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충분한 해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반신님의 마땅한 수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 대대로 이어지던 반신은 이제 완전히 명맥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께서 어릴 적엔 몇 차례 반신님을 뵙기도 했었다는데 외할머니의 생각으론 아무래도 스님이 말한 사지가 잘린 악한 존재의 절로부터 반신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단점을 느꼈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저와 함께 어둠 속의 비밀들을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점이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밤을 보내세요.